미호크의 본명은 쥬라큘 미호크이지만 세간에는 매눈 미호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호크는 마치 매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행콕은 상당한 고수라도 그 눈을 보면 곧바로 전의를 상실한다지 그야말로 매의 눈이라고 불릴만 하군 이라고 말하며 루피 이외의 남자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행콕조차도 미호크의 기계만큼은 인정하였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미호크와 같은 눈을 가진 인물은 이무와 미호크를 제외하면 없는데요. 그렇게 미호크와 이무가 가족관계거나 연관이 있는 관계라는 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미호크는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검사이며 모든 검사들은 미호크와 검을 맞대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미호크와 샹크스는 과거 라이벌로 불렸으며 수차례 대결했으나 승부를 내지 못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팔을 잃어버린 뒤 미호크는 팔을 잃은 샹크스와는 싸우기 싫었기에 더 이상 두 캐릭터는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샹크스가 팔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투력이 일정하다고 밝혔기에 샹크스가 팔을 잃은 뒤 검술보다는 패기를 중점으로 전투하는 방식으로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더 이상 검사라고 보기 힘들기에 미호크가 샹크스와의 대결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호크는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된 이후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위대한 항로로 건너오는 애송이 해적단을 양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위대한 항로에서 돈 클리크를 발견한 뒤 돈 클리크의 함선을 썰어버리고 이스트 블루까지 쫓아오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미호크는 돈 클리크를 잡기 위하여 이스트 블루로 갔고 발라티에에서 우연히 조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미호크를 발견한 뒤 곧바로 미호크에게 덤벼들었고 미호크는 매우 작은 칼 하나로 조로를 양악해버리며 세계 최고의 레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하며 미호크를 상대로도 도망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호크도 조로의 이런 모습에 감동하여 자신의 전력인 흑도 요루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립니다. 물론 미호크는 조로에게 큰 흥미를 느꼈기에 힘 조절을 하였고 조로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을 뿐 죽지는 않았고 미호크에게 리벤지 매치를 할 때까지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미호크는 조로를 베어버린 뒤 내 이름은 쥬라큘 미호크, 이 최강의 자리에서 앞으로 몇 년, 몇 달이라도 널 기다려주겠다. 날 뛰어넘어봐라 롤로노와 조로 라고 말하며 조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로 정도 되는 남자를 자신의 수하로 영입한 루피를 어느정도 신경쓰기 시작합니다. 미호크는 너무나도 강한 탓에 검사 중에선 자신의 적수가 없었고 샹크스를 능가하는 강자와의 싸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그 인물이 조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미호크는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은 인물로 정평이 나 있으며 검사로선 유일하게 영구 흑도를 제작하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미호크가 사용하는 검은 흑도 요루로 전세계 최상명검 12자루 중 한 자루로 해적왕 로저가 사용하던 에이스와 같은 수준의 명검입니다. 미호크는 견문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이며 매의 눈이라는 별명을 가졌기에 견문색 패기도 매우 잘 다룰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호크는 작중 처음으로 등장한 칠무회이자 역대 칠무회 중 가장 강한 칠무회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칠무회였기에 흰수염과 세계정부의 대결인 정상결전에 소집되었고 상황이다 보니 평소엔 정부에게 비협조적이던 미호크도 어쩔 수 없이 정상결전에 참가하였습니다. 3대장과 칠무회 등은 미호크가 이번에도 방관자를 자처할 것이며 전쟁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흰수염을 보고 흥미를 느꼈고 전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흰수염과 자신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흰수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흰수염에게 닿기 이전 다이아몬드 조즈가 나타나 미호크의 참격을 막아버렸고 미호크가 흰수염급의 레벨에 도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미호크는 샹크스가 과거 루피의 이야기를 해준 것을 떠올리고 샹크스를 찾아가 루피에 대해 물어봤고 샹크스도 루피의 이야기가 나오자 미호크와 함께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샹크스 조로에게 인정받은 남자이며 루키 주제에 칠무의 크로커다일을 격파해버린 루피를 크게 신경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하였고 항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미호크도 루피가 정상결전에 참전하자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루피가 형을 구할 운명이라면 자신의 참격마저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미호크는 곧바로 루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징베, 다즈보네즈, 크로커다일 등 루피의 동료들이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주었고 루피는 가까스로 미호크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습니다.
미호크는 과거 루피의 적이었던 크로커다일이 루피를 돕는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루피가 묘하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루피를 보고 저 남자는 이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루피의 알 수 없는 힘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호크는 루피를 집요하게 공격하였고, 크로커다일, 징베, 다즈보네즈가 미호크를 완벽하게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비스타에게 미호크를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곧바로 미호크를 막아섰고, 루피가 도주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며 루피가 미호크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과거 미호크에게 패배한 오카마가 미호크에게 덤비며 자신을 기억하냐고 물어보자 미호크는 벌레 따위 일일이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약자 따윈 기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호크는 세계 최강의 검사답게 궁극기가 아닌 평타만으로도 거대 빙하를 반으로 갈라버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호크에게도 카운터는 존재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동강 열매를 먹은 버기입니다. 버기는 정황상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칼로 베어도 안 통하기에 미호크는 버기를 나노 단위로 썰어버렸으나 버기는 곧바로 재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호크의 카운터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상결전을 종결하기 위하여 샹크스가 등장하였고, 미호크는 빨간머리와의 싸움은 협정 범위 밖이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자신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미호크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샹크스에게 존중을 표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미호크는 과거 로그타운에서 로저가 처형당하는 것을 직관하였으며 대해적 시대의 개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호크의 표정이 매우 의미심장한 표정이기에 미호크가 로저의 영향을 받았을 거란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칠무이긴 하나 세계 정부에서도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존재로 여태껏 열려왔던 칠무의 회의를 거의 다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크로커다일이 루피에게 쓰러진 이후 칠무의 회의에 미호크가 나타나자 도플라밍고와 센고쿠는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미호크는 루피에게 흥미가 있기에 참석했다고 밝힙니다. 미호크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곧바로 스파다오 왕국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페로나와 조로라는 불청객이 있었고, 미호크는 조금 당황했으나 어차피 외로웠던 터라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미호크는 조로에게 루피의 생사 여부를 알려주었고, 조로가 루피에게 가려고 하자 조각배를 내어주었으며, 모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던 페로나가 모리아의 전사 소식을 보고 오열하자 미호크는 모리아가 전장에서 죽지는 않았다고 말하며 위로를 건네는 모습을 보이며 인간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조로는 루피에게 가기 위하여 출항하려 하였으나 휴먼드릴 개코 원숭이의 방해로 출항하지 못하였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자신의 성에 피해를 끼치는 동물은 아니니 그냥 돌아오라고 말하였으나 조로는 미호크의 명령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조로가 미호크에게 찾아와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미호크는 조로가 고작 휴먼드릴 개코 원숭이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하여 매우 실망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휴먼드릴 개코 원숭이에겐 이미 승리했으며 자신이 미호크를 뛰어넘기 위해서 미호크의 제자가 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의 야망에 흡족하였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검사를 기르게 됩니다. 미호크는 조로의 스승이 된 이후 2년간 조로에게 패기와 검수를 가르쳤고 조로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로는 미호크와의 수련 도중 애꾸가 되었기에 미호크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도 알 수 있으며 많은 독자들은 조로가 애꾸가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궁금해합니다. 미호크는 칼날의 이빠짐조차 검사의 수치로 여기라고 말하며 조로가 흑도를 제작하기 이전까지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조로와 함께 스파다오 왕국에 침입했던 불청객 페로나는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미호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조로는 떠나갔고 페로나가 미호크의 유일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미호크는 세계 최강의 검사치고는 소박한 취미를 가졌는데요. 미호크는 주로 농사,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흐른 후 모리아가 생존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페로나는 모리아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어울리지 않게 작별 인사까지 하며 페로나에게 그간 정이 많이 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불쌍하게도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정부는 레벨리 회의에서 칠무의 철폐를 결정하였고 칠무의 제도가 폐지되며 미호크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레벨리 회의 이후 곧바로 함대를 파견하여 스파다오 왕국을 둘러쌌고 미호크는 해군에게 포위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랜만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하며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호크는 정상결전 직후 반디월드 체포에 나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반디월드의 모아모아 백배포를 가볍게 막아내며 세계 최강의 검사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미호크는 극장판 스탬피드에도 출연했으며 블랙 드럼 왕국의 거대한 배를 두동강 내버리는 모습으로 첫 등장합니다. 조로는 후지토라와 자옹을 겨뤘고 후지토라의 운석을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하여 겨우 반토막 내버립니다. 하지만 운석의 파편을 완벽히 제거하지 못하여 아군의 피해를 막지 못하는가 싶었으나 그 순간 미호크가 나타나 운석을 잘게 썰어버리며 조로와의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미호크는 레벨리 회의 이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에 독자들 사이에서도 미호크의 행보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버기가 새로운 상황에 등극하자 미호크가 해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버기 해적단에 가입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호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레드와인으로 미호크도 애주가로 추정됩니다. 미호크의 모티브는 드라큘라 백작으로 추정되는데요. 드라큘라와 쥬라큘의 발음이 비슷하며 미호크의 외형, 좋아하는 음식, 거주지가 드라큘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페로나를 제외하면 부하를 거느리지 않으며 페로나마저도 짧게 머물다가 떠났기에 미호크는 1인 해적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의 유일한 부하들인 원숭이들이 있긴 하지만 원숭이들을 이용하여 전투를 하진 않으며 농사 요리에만 활용하기에 부하라기보다는 가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샹크스의 라이벌이자 세계 최강의 검사이기에 사왕급 강자라고 봐도 무방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세력이 없으며 통치하는 섬도 없기에 세력이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사왕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호크는 요리를 매우 잘하는 인물로 세계 최강의 검사답게 칼질만큼은 세계관에서 최고입니다. 또한 식재료를 자급자족하는 능력이 있기에 해적질을 안했다면 요리사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흰수염은 샹크스와 미호크의 전투를 치열한 결투의 나날이라고 말하였으며 미호크는 애송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호크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로가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를 베어버리고 킹을 꺾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조로의 스승이자 조로보다 강한 검사인 미호크의 평가는 나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강자를 떠올릴 때 흰수염, 록스, 로저, 샹크스, 오뎅만을 떠올렸기에 카이도우가 미호크를 떠올리지 않았기에 미호크가 사왕급의 강자는 아니라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미호크는 조로의 스승이 되었기에 조로가 미호크를 베어버리는 그림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조로를 대신하여 미호크를 썰어버리고 조로가 복수를 함과 동시에 세계 최강의 검사 타이틀을 다시 회수해간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 미호크를 썰어버릴 인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비의 시류입니다. 왜냐하면 검은수염 해적단과 멜진모자 일당은 경쟁 상대이자 루피의 원수가 검은수염이기에 두 해적단은 반드시 충돌할 것이며 조로와 시류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호크는 타코야끼를 매우 좋아하는 인물로 칠무의 소집 당시 징배와 함께 타코야끼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그때 자신의 목걸이 칼을 이용하여 타코야끼를 먹으며 목걸이 칼의 용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미호크는 부드러움을 중요시하는 검사로 부드러움이 없는 칼은 강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미호크는 어린 시절부터 검을 사용한 인물이며 그 당시에는 흑도 요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호크의 생일은 3월 9일로 라이벌 샹크스와 생일이 똑같습니다. 미호크는 기후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고 각종 불안 요소가 많은 위대한 항로와 신세계에서도 고작 1인승 작은 배를 타고도 잘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미호크는 의외로 항해의 고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피스 한국판 미호크의 초대 성우인 장정진님의 더빙은 고작 2화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역대 최고의 캐스팅, 원작 초월 더빙 등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그 이후 누가 미호크의 성우를 맡더라도 초대 성우만큼의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피스가 진행될수록 칠무애들은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3대 세력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만큼은 칠무애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으며 칠무애의 기둥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무애가 3대 세력으로 불린 이유가 미호크의 존재 때문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미호크는 칠무애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조로는 루피가 가장 먼저 영입한 동료이며 루피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에서 조로의 보직은 전투원으로 공식적으로 조로가 부선장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사실상 밀짚모자 일당의 부선장이자 2인자로 불리는 캐릭터이며 흔히 쌍디와 함께 루피를 지지하는 양날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 중에서도 루피의 오른팔로 불리기에 조로가 실질적인 밀짚모자 일당의 2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는 과거 해적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졌으며 신세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간간히 해적 사냥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로비는 조로의 별명이 해적 사냥꾼인 것을 듣고 누가 그렇게 멋진 별명을 지어준 거야? 라고 물었고 조로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라고 말하며 으스대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조로가 해적 사냥꾼이라고 불린 이유는 과거 조로가 현상금 사냥꾼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조로는 루피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상금 사냥꾼으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조로는 1부 당시 19살로 미성년자였으나 2부에 들어선 이후에는 21살이 되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조로는 1부 당시 키가 178cm였으나 2부에 들어서며 키가 181cm로 성장하였습니다. 아마도 조로가 1부 시절에는 성장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로의 취미는 음주와 수행으로 조로는 평소에도 음주를 하거나 단련을 하는 모습만을 연출하는 캐릭터입니다. 미호크가 조로의 스승이 되었을 적 미호크는 패기를 완벽히 수행할 때까지 금주를 하라고 명령하였고 조로는 술을 매우 좋아함에도 금주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애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조로를 가르칠 때만큼은 자신도 술을 먹지 않으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조로의 출신지는 이스트블루 시모츠키 마을로 조로는 어린 시절에는 시모츠키 마을에 머물렀으며 나이가 든 이후에는 이스트블루 전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조로는 거프, 로저, 미호크, 샹크스와 함께 원피스를 대표하는 비능력자입니다. 아마 조로는 정통 검사이기에 평생 악마의 열매를 먹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조로는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로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에는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데 성공하며 카이도우가 말한 극소수의 강자가 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조로는 폐왕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기에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루피에게 진심으로 충성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조로는 무장색 패기를 잘 다루는 인물이며 미호크처럼 영구흑도를 만드는 경지까지 오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로는 견문색 패기 역시 잘 다루는 인물이며 한쪽 눈을 잃었기에 견문색 패기를 더욱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조로는 왼쪽 눈이 상처와 함께 잠겨있는 인물로 과거 일부 시절만 하더라도 양쪽 눈이 멀쩡했으나 2부에 들어서며 곧바로 눈을 잃은 상태로 나타났기에 조로는 미호크와의 수련 도중 눈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자들은 조로가 언젠가는 눈을 뜬다고 믿고 있으며 눈을 뜨게 된다면 전투력 역시 같이 향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로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초록머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로는 초록머리로 염색을 한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초록머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로는 머리가 초록색이기에 미역, 선인장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쌍디가 조로를 많이 놀려댑니다. 조로는 최악의 세대로 불리우는 인물 중 한 명이며 킬러와 함께 최악의 세대 중 유일하게 선장이 아닌 인물입니다. 또한 유일하게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최악의 세대입니다. 조로는 초신성으로 불리우는 인물이며 젊은 나이에 이미 신세계를 호령할 만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강자입니다. 조로의 목표는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 것이며 현재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우는 미호크를 꺾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둘의 수준 차이는 꽤 많이 나기에 조로가 미호크를 잡아내려면 진짜 완결 직전까지는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조로는 밀짚모자 일당의 군기 반장으로 주로 선장이 얼빠진 행동을 하거나 선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때 근엄한 모습을 보이며 군기를 잡습니다. 조로는 원피스에서 가장 심각한 길치로 현실 세계로 온다면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찾으러 가다가도 길을 잃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 길치입니다. 조로의 현 성우는 일본판은 니카이 카즈야 성우님이며 한글판은 김승준 성우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랜 기간 배역을 바꾸지 않고 조로 영만을 연기하였습니다. 조로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아마도 오다 작가님이 자체 창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름의 유래는 프랑스와 롤로네로 밝혀졌습니다. 조로는 루피, 쌍디와 함께 밀짚모자 일당의 괴물 3인방으로 불리며 오랜 기간 밀짚모자 일당을 지탱해온 핵심 전력입니다. 쌍디는 로빈, 징베 등이 들어왔을 때 전투원으로서 입지가 흔들린 적이 있었으나 조로는 단 한 번도 해적단 내 무력순위 2위를 빼앗긴 적이 없을 만큼 입지가 확고한 인물입니다. 보통 밀짚모자 일당은 전쟁을 치를 때 루피가 상대팀의 1인자, 조로가 2인자를 맡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로가 쓰러뜨린 대표적인 2인자는 킹, 다즈보네즈, 핫지가 있습니다. 조로는 특히 힘에 특화되어 있는 인물로 압도적인 파괴력을 선보이며 단단한 방어력을 가진 적을 격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사왕 최고 간부 중 가장 날카로운 창인 조로와 가장 단단한 방패인 마르코가 맞붙는다면 재미있는 그림이 연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코와 조로는 매우 친하며 와노쿠니에서 콤비를 이루며 현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중이기에 두 캐릭터가 싸울 일은 없어 보입니다. 조로는 이스트블루 당시에는 루피보다 훨씬 유명한 인물이었으며 대부분의 인물들이 루피는 못 알아봐도 조로는 반드시 알아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사왕에 등극한 이후에는 루피의 명성이 조로를 확실하게 역전하였습니다.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는 인물로 양손에 검을 쥐고 나머지 한 자루의 검은 입으로 물고 싸우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일부 독자들은 굳이 입에 검을 물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조금은 비효율적인 전투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입에 문 검을 이용하여 많은 기술을 선보이기에 이는 조로만이 가능한 특수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는 미호크의 수련을 받은 이후 무장색 패기를 특히 단련하여 모든 검을 흑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스승인 미호크처럼 영구 흑도를 제작하지는 못합니다. 조로는 검을 사용하는 검사이기에 현재까지 많은 검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투 도중 검이 박살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했기에 조로는 검을 계속하여 바꿔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도 1문자는 조로가 유일하게 평생을 사용해온 검이며 조로의 근간이 되는 검입니다. 이 검은 쿠이나의 유품이기에 조로에게 의미가 뜻깊은 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검은 조로가 입에 무는 검입니다. 조로는 이스트블루 시절 화도 1문자를 제외하면 좋은 검을 살만한 형편이 안되었기에 일반적인 검 두 자루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두 검은 미호크와의 대결에서 개박살이 났습니다. 조로는 로그타운의 어느 검집에 들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3대 귀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을 걸고 시험을 하였고 3대 귀처를 소유할 만한 남자라는 것을 입증한 뒤 3대 귀처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로그타운의 검집의 주인은 조로가 3대 귀처를 소유할 만한 남자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자신의 검집에서 가장 좋은 검인 유바라시를 조로에게 선물로 주었고 조로는 스릴러바크에 이 검을 공양할 때까지 오랫동안 유바시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조로는 스릴러바크에서 모리아가 부활시킨 류마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흑도 슈스이가 와노쿠니의 국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와노쿠니의 흑도 슈스이를 반납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 측에서는 감사를 표하며 조로에게 오뎅의 검 엠마를 주었고 이 검이 조로의 마지막 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직 엠마를 완전히 다루지는 못하기에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조로는 어린 시절부터 최강의 남자가 되고 싶어 했고 시모츠키 마을의 무술 도장을 돌아다니며 도장 깨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소위 말하는 천재였기에 날고 긴다하는 무도인들을 모조리 꺾었고 조로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어느 검도관에서 쿠이나에게 대패하였고 조로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 조로는 쿠이나에게 계속하여 덤벼들었으나 쿠이나는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보이며 조로를 초살내버렸고 조로도 점점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로는 쿠이나에게 패배한 이후 하루종일 수련만 하였으며 자신의 친구들이 혁명군의 배를 구경하러 갔을 때도 조로는 수련에 몰두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러한 노력 끝에 쿠이나에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였고 무려 2000전 2000패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2001번째 대결에서는 목검이 아닌 진검으로 승부를 가르자고 말했고 조로와 쿠이나는 진검 승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쿠이나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결국 눈물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쿠이나 역시 눈물을 흘리며 난 여자이기에 결국 너보다 약해질 거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쿠이나의 말을 듣고 격분하며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마. 너와 나 둘 중에 한 명이 반드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 거야 라고 말했고 쿠이나도 눈물을 닦으며 조로에게 자신들 중 한 명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자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쿠이나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실족사를 당하였고 조로는 쿠이나가 죽은 이후 쿠이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또한 조로는 쿠이나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스승인 코우시로에게 세상의 이름을 떨칠 만한 대고모가 되겠다고 말했고 코우시로는 화도 1문자를 조로에게 넘겨줍니다. 조로는 일정 실력을 쌓은 뒤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를 잡기 위하여 출항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출항하자마자 길을 잃었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마저 까먹어버려 방랑자 신세가 되었고 현상금 사냥꾼이 되어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며 이스트블루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삭과 조니를 만나게 되었고 조로와 요삭, 조니는 호용호제하며 의형제가 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조로는 이스트블루에서 명성을 날리며 바로크워크스의 스카우트를 받습니다. 참고로 바로크워크스는 크로커다일이 이끄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조로는 나를 보스 자리에 앉게 해주면 들어가지 라고 말하며 거부했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미스터 세븐을 가볍게 제압합니다. 조로는 이스트블루에서 또 돌아다니다가 모건 대령이 관리하는 섬인 쉘즈타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곳에서 리카를 구하기 위하여 모건 대령의 아들 헤르메포가 키우던 애완늑대 소로를 죽여버렸고 결국 조로는 해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헤르메포는 조로에게 묶인 채로 한 달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티면 죄를 묻지 않고 풀어주겠다고 말하였고 조로도 헤르메포의 제안에 응합니다. 조로는 헤르메포와의 내기가 시작된 이후 곧바로 해군 기지 앞에 묶였고 사실상 헤르메포도 조로를 살려줄 생각이 없었기에 조로는 개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루피도 쉘즈타운에 들리게 되었고 리카는 조로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주먹밥을 주거나 조로를 몰래 풀어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리카는 루피에게 조로를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동료가 된다면 밧줄을 풀어준다고 말했고 조로는 해적이 되고 싶진 않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코비는 루피에게 헤르메포가 약속을 지킬 생각 따윈 없다고 말했고 루피는 일단 조로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에게 목숨을 빚지었기에 루피의 동료가 되는 것을 수락하였고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선장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곧바로 모건 대령을 포함한 해군을 쓸어버렸고 비로소 조로는 루피의 정식적인 첫 동료가 되었습니다. 루피와 조로의 만남은 로저와 레일리의 만남과도 비슷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아마 루피와 로저, 레일리와 조로가 평행이론을 이루는 캐릭터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레일리와 조로는 평행이론을 이루는 대표적인 캐릭터로 조로와 레일리의 공통점에는 해적왕의 오른팔이라는 점, 검을 사용하여 전투한다는 점, 눈에 상처가 나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로와 루피는 동료가 된 이후 곧바로 위대한 항로로 가려고 하였으나 조로와 루피는 위대한 항로로 가는 길을 몰랐기에 우선은 항해사를 먼저 영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항해도 못하는 해적이라니 다른 해적들이 들으면 웃겠구만 이라고 말하며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루피도 복수하였습니다. 루피와 조로는 이스트블루를 표류하다가 루피가 거대한 새에게 붙잡혀버렸고 조로는 루피를 구하기 위하여 새를 따라갔습니다. 버기는 거대한 새에게 대포를 쏴버렸고 거대한 새에게 물려서 날아가던 루피는 오렌지 마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각한 길치였던 조로는 우연히 발견한 버기 해적단 일당을 잡아서 배의 운전을 맡기며 오렌지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조로는 감옥에 갇힌 루피를 구해주기 위하여 버기 해적단에게 덤벼들었고 선장 버기를 손쉽게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를 감옥에서 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였기에 검으로는 벨 수 있을 리가 없었고 방심한 조로는 그대로 칼빵을 허용합니다. 참고로 조로는 등 뒤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하는데 버기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등 뒤의 상처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버기탄을 이용하여 시선을 분산시킨 뒤 루피가 들어있는 감옥을 통째로 들어올렸고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하지만 조로의 앞에 고개사 캐버디가 나타났고 캐버디는 검사로서 해적 사냥꾼을 뵐 수 있다는 건 영광이군요 라고 말하며 캐버디와 조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캐버디와 합을 주고받다가 자신의 필살기격인 도깨비 참수를 사용하였고 캐버디를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리고 버기와 루피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조로는 루피를 신뢰하였기에 루피에게 이겨나라는 말을 남긴 이후 곧바로 낮잠을 청하는 여유를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잠이 든 이후 꽤 오랫동안 깨어나지 않았고 가이몬의 섬을 거쳐 시론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조로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조로는 시론 마을에 도착한 뒤 우솝을 만났고 그곳에서 우솝을 골려먹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우솝에게 크로 해적단을 소탕해달라는 도움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 제안을 수락하였고 조로도 크로 해적단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밀지모자 일당은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하지만 우솝의 트롤짓과 나미의 팀킬 때문에 잠시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조로는 자신들이 설치한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마저 최면에 걸려버리고 자신은 샴과 뿌찌에게 칼 두 자루를 뺏겨버리며 밀짚모자 일당은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나미의 도움으로 조로는 다시 두 검을 찾게 되었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여 삼과 뿌찌를 제압합니다. 또한 루피도 캡틴 크로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며 밀짚모자 일당은 크로 해적단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솝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며 너희들 건강해라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겠지 라고 말하자 조로는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타라 라고 말하며 우솝이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루피는 새로운 배를 얻은 기념으로 연습 사격을 하였고 하필이면 요사카 조니가 있는 바위를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요사카 조니는 격분하였으나 조로가 모습을 드러냈고 요사카 조니는 루피에게 사과하였고 루피도 이들에게 사과하며 밀짚모자 일당과 요사카 조니는 잠시 동행합니다. 루피는 요리사를 구하기 위하여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로 향했으나 실수로 발라티에를 부숴버렸고 결국 자빌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가 일하는 동안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였고 루피가 도와달라고 말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발라티에에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돈클리크가 나타나 난동을 피웠고 조로는 별 관심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클리크가 위대한 항로에서 매의눈에게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조로는 매의눈이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클리크 해적단을 추적해온 미호크가 발라티에에 나타났고 조로는 한눈에 미호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미호크에게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놓고 대결하자고 말했고 순식간에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조로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자신이 가진 가장 작은 칼을 꺼내들며 어리석군 약한 자여 라고 말하며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조로는 미호크에게 덤벼들었으나 미호크는 조로를 매우 쉽게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후에도 현실 부정을 하며 계속하여 미호크를 공격하였으나 스치는 것조차 불가능했기에 조로는 세계 최강이 이렇게 멀리가 없어 라고 말하며 좌절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수준 차이를 알면서도 이렇게 덤벼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조로는 나의 야망 때문에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미호크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의 야망과 기계를 인정해 주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조로를 높게 평가합니다. 미호크는 자신이 생각하는 강한 사람에게만 흑도 요루를 꺼내드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닿지도 못할 만큼 수준 차이가 나는 조로에게 흑도 요루를 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조로라는 인간을 인정했기에 자신도 검사로서 예우를 갖추어 흑도 요루를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양팔을 벌리며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호크는 씩 웃으며 훌륭하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바다에 빠졌고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미호크는 평타로 거대 빙하를 양도일단할 만큼 강력한 공격력을 지녔기에 미호크는 자신의 힘을 1%도 안 쓰고 조로를 베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조로에게 내 이름은 쥬라큘 미호크, 세계를 알고 너 자신을 알아라. 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이 최강의 자리에서 널 기다리겠다. 롤로노와 조로 라고 말하며 조로에게 엄청난 기대를 건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로도 눈물을 흘리며 루피 들리냐? 내가 세계 최강의 거모가 되지 않으면 네가 곤란하잖아. 난 이제 두 번 다시 패배하지 않겠다. 불만 있나 해적왕 이라고 말하며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맹세함과 동시에 루피 역시 해적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조로는 자신에 대한 굳은 결의와 루피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미호크는 이 말을 듣고 멋진 팀이군, 너희들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겠지 라고 말했으며 밀짚모자 일당이 칠무의 회의에 의제가 되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칠무의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밀짚모자 일당에게 기대가 큼을 입증하였습니다. 나미는 루피가 클리크 조로가 미호크와 싸우던 와중에 보잉 메리오를 타고 도망쳐버렸고 밀짚모자 일당은 배와 나미를 되찾기 위하여 나미를 따라 코코야시 마을로 향합니다. 조로는 코코야시 마을에 들어선 이후 우소비 나미에게 살해당했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고 흥분한 조로는 나미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쌍디가 이를 막았고 이후 우소비 나타나며 조로는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루피는 나미를 억압하는 아론을 쓰러뜨리기로 결정하였고 조로는 하찌를 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일전에 미호크와의 대결에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몸 상태가 최악이었으나 하찌 정도는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며 밀짚모자 일당의 2인자다운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아론을 꺾으며 나미가 정식적으로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나미를 조금 의심하며 또 언제 배신할지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아론을 꺾은 이후 위대한 항로로 가기 이전 잠시 로그타운에 들렀고 조로는 쇼핑을 즐깁니다.
그리고 조로는 로그타운에서 어떤 여성과 부딪혔고 안경이 벗겨진 타시기를 보며 쿠이나를 떠올립니다. 심지어 타시기도 검사였기에 조로는 타시기를 쿠이나라고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로는 타시기와의 만남을 뒤로한 채 어느 검집에 들어갔고 그 검집의 주인은 화도 1문자를 60만 베리에 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시기가 화도 1문자는 최소 1000만 베리짜리 명검이라고 말하며 조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후 조로와 타시기는 해적과 해군으로서 진검승부를 하게 되었고 조로는 쿠이나를 가볍게 제압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타시기의 목숨을 거두어가진 않았고 타시기는 내가 여자라서 봐주는 건가요? 라고 말하며 쿠이나와 똑같은 말을 하였고 조로는 분노하며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말 하지 마라 이 표절 가수 같은 여자야 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항로에 진입한 밀짚모자 일당은 쌍둥이 언덕에서 비비와 미스터 나인을 만나게 되었고 조로는 미스터 나인을 보고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조로는 과거 바로크 워크스의 스카우트를 받았습니다. 비비와 밀짚모자 일당은 친해지게 되었고 비비는 밀짚모자 일당을 위스키 피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 전원은 파티를 즐긴 뒤 쓰러졌으나 조로만큼은 술을 먹지 않으며 이들을 경계했고 결국 잠든 밀짚모자 일당을 지키며 홀로 비비와 비비의 소아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비비와 비비의 소아를 손쉽게 제압하였고 바로크 워크스의 관계자들은 해군의 실수로 조로와 루피의 숲에서 사진이 바뀌었다고 착각할 만큼 조로는 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조로와 루피의 강함을 목격한 이후 자신들을 도와 알라바스타를 구해달라고 말했고 루피가 이를 수락하며 밀짚모자 일당은 알라바스타로 향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음식 재료를 찾기 위해 리틀가든에 잠시 들렀고 조로와 쌍디는 누가 더 큰 재료를 잡아오는지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트리케라톱스를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겔디노가 파놓은 함정이었고 조로는 꼼짝없이 겔디노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다리가 굳어버리자 태연하게 그런 거라면 다리를 잘라버리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난입하여 조로를 포함한 밀짚모자 일당을 구해주었고 루피는 위험했어? 라고 물었고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루피는 환상의 콤비를 보이며 겔디노와 겔디노의 소아들을 정리하였고 도기와 브로기의 도움으로 리틀가든에서 빠져나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알라바스타로 향하던 와중에 나미가 심각한 몸살에 걸리게 되었고 드럼왕국으로 가서 의사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겸사겸사 같이 치료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조로는 드럼왕국에 입국한 이후 배를 지키기로 하였으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얼음물로 뛰어들었고 상남자식 다리 치료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로는 얼음물에 물고기가 있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 물고기들을 따라 헤엄을 쳤고 결국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추위에 벌벌 떨며 드럼왕국에서 서성했고 와포로의 부하들을 발견하였고 와포로의 부하들을 손쉽게 제압한 뒤 옷과 검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밀짚모자 일당과 조로는 다시 조우하게 되었으나 밀짚모자 일당은 옷만 보고 조로를 와포로의 수하로 착각하며 조로를 공격해버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미를 치료한 이후 알라바스타로 향하던 밀짚모자 일당의 배에 갑자기 봉쿠레가 나타났고 봉쿠레는 밀짚모자 일당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밀짚모자 일당의 얼굴을 모두 복사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봉쿠레의 능력을 파악한 이후 봉쿠레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동료의 증표로 붕대를 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자 동료들은 조로에게 너 가짜 아니야? 라고 말하며 의심을 했고 조로는 곧바로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밀짚모자 일당은 조로가 가짜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어찌저찌 알라바스타에 도달했으나 크로커다일의 함정에 빠져 감옥에 갇혔고 크로커다일의 계획을 모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크로커다일에게 악마는 저 녀석을 위해 있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감옥에서 탈옥한 이후 알라바스타에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고 조로는 다즈 보네즈와 매치업이 잡힙니다. 그리고 다즈 보네즈는 전신이 강철인 인물이었기에 검사를 상대로는 유효타를 입은 적이 없을 만큼 단단한 내구도를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다즈 보네즈에게 생채기조차 내지 못하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다즈 보네즈와의 대결에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코우시로가 말해준 사물의 호흡을 깨닫게 되었고 힘보다는 부드러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마침내 다즈 보네즈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즈 보네즈는 조로에게 다음에는 다이아몬드라도 뵐 것인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그건 비싸서 안 뵐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 전신이 다이아몬드인 조즈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자 독자들은 조로와 조즈가 맞붙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두 캐릭터가 아직까지도 맞붙지는 않았습니다. 조로는 다즈보네즈를 잡아낸 이후 곧바로 루피를 도우러 출발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역대급 길치였기에 또다시 길을 잃어버렸고 정글에서 길을 헤매게 되며 루피를 돕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를 안쓰럽게 본 해군이 조로에게 길을 알려주었고 조로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조로는 다즈보네즈를 잡은 이후 무려 6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고 조로도 슬슬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알라바스타를 떠나며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을 새로운 동료로 영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밀짚모자 일당 선원들은 로빈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나 조로만큼은 로빈을 꽤 오랜 기간 의심하였습니다. 조로와 루피는 하늘섬의 정보를 찾기 위해 자야로 향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베라미의 적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라미의 적단이 시비를 걸어왔으나 루피는 야망도 없는 피라미들에게는 주먹을 쓰는 게 사치라고 여기며 조로에게 절대 주먹을 뻗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도 루피의 명령을 들으며 루피와 조로는 베라미의 적단의 집단 린치를 맞아줍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녹업스림을 타고 하늘섬에 도달하게 되었고 조로는 오랜만에 휴가를 즐깁니다. 하지만 에넬에 의하여 반강제적으로 서바이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검을 사용하는 신관 오음과 대결하게 되었고 이 대결에서 번뇌봉을 완성하며 오음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로조차도 에넬에게는 역부족이었고 당시 조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에넬에게는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결국 에넬에게 패배합니다. 물론 이후 루피가 에넬을 정리해줍니다. 청해로 돌아온 밀짚모자 일당은 우연히 만난 폭시의 적단과 데뷔백 파이트를 하게 되었고 조로는 2회전 그로기링에 출전하여 승리를 거머쥡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밀짚모자 일당은 머지않아 해군대장 아오키지와 만나게 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조로조차 타격을 넣기는커녕 공격을 한번 시도한 이후 역으로 얼어버리며 아오키지에게 1초 만에 제압당하였습니다. 아오키지는 거프에게 빚이 있었기에 밀짚모자 일당을 잡아들이진 않았고 밀짚모자 일당은 조성공을 영입하기 위하여 물의 도시 워터7으로 향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워터7에서 고잉 메리오가 수명을 다했다는 진단을 받았고 전원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로는 꾸벅꾸벅 졸았고 카쿠의 긴 코를 보고 카쿠를 우솝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도 카쿠에게 고잉 메리오의 수명이 다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조로는 메리 너 정말 달릴 수 없는 거냐 라고 말하며 착잡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결국 안전을 위하여 메리오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고 루피와 우솝은 싸움을 할 만큼 큰 갈등을 겪었고 결국 루피가 우솝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우솝을 참아 버릴 수 없었기에 눈물을 흘렸고 조로는 너는 입의 선장이다. 네가 흔들리면 우린 누구를 믿으라는 거냐. 정신 좀 차려 루피 라고 말하며 사실상 부선장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밀짚모자 일당 선원들이 우솝을 두고 심하게 갈등하자 조로는 선장 명령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며 루피의 결정이라면 우솝을 놔줘야 한다고 말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로빈은 아이스버그를 암살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제 그 여자가 진정한 동료가 될지 시험할 시간이 왔다 라고 말하며 홀로 냉정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이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곧바로 NES 로비로 향하였고 조로는 나생문과 해왕류를 쉽게 썰어버리며 자신들의 진격을 가로막는 존재들을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NES 로비에 밀짚모자 일당이 나타나자 CP9과 밀짚모자 일당은 대결하게 되었고 조로는 구도류 아스토라의 일문을 선보이며 카쿠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를 기다리며 해군들을 상대했고 농독열매의 능력자인 슈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 대결에서 유바시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조로는 해군 영웅 거프가 자신들을 잡기 위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신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루피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루피가 거프의 손자였고 거프는 루피만 조금 훈육할 뿐 밀짚모자 일당을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만약 거프가 루피의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때 원피스가 완결날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밀짚모자 일당을 떠나갔던 우솝이 밀짚모자 일당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다시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였고 조로는 웃음을 보이며 우솝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워터7을 떠난 밀짚모자 일당은 스릴러바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기묘한 해골 부룩을 보고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하지만 주변을 신경쓰지 못한 탓에 모리아에게 그림자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림자를 찾기 위하여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그림자들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사무라이 류마 좀비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치열한 전투 끝에 류마를 꺾는데 성공하였고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류마가 와노쿠니에서 거대한 용을 꺾은 사나이라는 것과 현재 와노쿠니의 카이도우라는 용이 침공했다는 것이 맞물리며 일부 독자들은 조로가 카이도우를 뵐 것이라고 말하며 조카잡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가 카이도우를 베기나 하였으나 잡아내지는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카이도우를 꺾은 남자는 루피가 되었으며 조로는 백수의적단의 2인자 킹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킹도 어떻게 보면 용이긴 하기에 류마의 의지를 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오즈라는 산과 대결하게 되었고 오즈는 압도적인 체급으로 밀짚모자 일당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결국 밀짚모자 일당은 산을 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칠무의 모리아가 등장했고 나이트메어 루피의 활약으로 모리아마저 꺾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도장 시 갑자기 정부의 명령을 받은 바솔로뮤 쿠마가 밀짚모자 일당 앞에 나타났고 부상을 입은 밀짚모자 일당이 쿠마를 상대할 리가 만무했기에 결국 밀짚모자 일당 전원은 쓰러졌고 조로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쿠마에게 기요코 루피의 목을 가져가야겠나 라고 물었고 쿠마는 그것이 최소한의 배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로는 나의 목숨 하나로 봐주길 바란다. 언젠가 세계 제일의 검어가 될 사내의 목이라고 하면 충분히 대신 거두어가도 부족함은 없을 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그런 야심이 있으면서 죽겠다는 거냐 라고 물었고 조로는 선장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야심이 필요한가, 루피는 해적왕이 될 사내다 라고 말하자 쿠마는 조로의 낭만에 반하여 조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루피의 모든 고통을 뽑아낸 이후 조로에게 그 고통을 선사했고 이 정도 고통이라면 부상을 입은 조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오직 정신력만으로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곧이어 쌍디가 깨어났고 쌍디는 반시체가 되어버린 조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은 원피스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이며 단연코 조로의 최고 명장면으로 불리는 장면입니다. 또한 원피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조차 조로의 나니모 나카타는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샤봉디 제도에서 케이미를 만났고 케이미를 돕기 위하여 핫지를 구해줍니다. 참고로 밀짚모자 일당은 과거 악연 때문에 핫지를 구하려 하지 않았으나 나미가 허락하며 조로가 핫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핫지는 조로에게 내가 과거 육도류로 널 다치게 해서 미안했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너한테 당한 기억은 없다 라고 말하며 발끈합니다. 조로는 샤봉디 제도에서 술을 먹은 뒤 산책을 하였고 우연히 샤봉디 제도에 방문한 천룡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천룡인의 존재를 몰랐던 조로는 천룡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천룡인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천룡인에게 길 물어보시려고 라고 말하였고 분노한 천룡인은 조로에게 총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여유롭게 피한 뒤 천룡인을 베어버리려고 하였고 그 순간 보니가 나타나 조로를 막아서며 조로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천룡인을 보고도 겁을 먹지 않는 조로를 보고 타 천룡인은 조로를 짐승으로 평가했으며 아프는 조로를 미친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보니의 노력으로 조로의 돌발 행동은 막았으나 이번에는 루피가 천룡인을 패버리며 결국 해군대장 키자루가 샤봉디 제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조로를 기습하였고 부상 입은 몸으로 키자루를 막을 리가 없었던 조로는 결국 키자루에게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그 순간 레일리가 날아와 키자루를 막아섰고 밀짚모자 일당은 부상 입은 조로를 들고 도주해버립니다. 하지만 쿠마가 나타나 조로를 어두우르가나 섬으로 날려버립니다. 참고로 이곳은 미호크의 거주지입니다. 조로는 어두우르가나 섬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을 잃었고 이를 목격한 페로나는 조로를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정상결전에 루피가 참전했다는 소식과 루피의 형 에이스가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했고 조로는 루피를 만나기 위해 출항하려 합니다. 하지만 휴먼들의 개코 원숭이들이 조로를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휴먼들의 개코 원숭이들에게 막혀 출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신문을 통하여 루피가 2년 후 샤봉디 제도에서 제외하자는 메시지를 발견하였고 조로는 2년간 어두우르가나 섬에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어느 고성에 들어간 미호크를 만났고 무릎을 꿇으며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조로가 고작 휴먼들이 개코 원숭이들에게 막혀 자신에게 검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소인배라고 착각했고 조로에게 크게 실망하며 사람을 잘못 봤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비비를 포함한 휴먼 드릴 개코 원숭이들은 모조리 쓰러뜨렸다고 말했고 미호크는 조로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지금 내 손으로 날 베어버릴 검사를 키우란 말인가? 내게 배우고 싶은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고 조로는 널 뛰어넘기 위해서 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빨간머리 이상의 검사와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 역할을 조로가 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조로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어두오르가나 섬 깊숙한 곳에 자신의 검수를 흉내내는 개코 원숭이들이 있다고 말했고 이들을 먼저 꺾어 보라고 말합니다. 또한 수련이 끝날 때까지 술은 금지한다고 말하였으며 굉장한 애주가였던 미호크 역시 조로를 지도할 때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패기를 중점으로 수련시켜 주었으며 조로는 2년이 지난 이후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가 수준급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미호크와의 수련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독자들은 조로가 어쩌면 중요한 순간에 개안할 수도 있으며 눈을 뜬 이후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로는 2년간 페로나와도 가깝게 지냈기에 패션 센스가 좋아졌고 2부에 들어선 이후에는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조로의 애인으로 페로나를 꼽기도 하며 실제로 조로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참고로 조로나 외에도 조나미, 조시기 등이 있습니다. 조로는 미호크와의 수련을 끝마친 이후 미호크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동료들을 만나기 위하여 샤본디 제도로 향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조로는 샤본디 제도에서 밀짚모자 일당과 재회하였으며 그 누구도 조로의 눈이 애꾸가 된 것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았기에 조로의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사실 조로가 애꾸가 아니라 수련을 위하여 눈을 감고 다니고 있기에 밀짚모자 일당이 굳이 조로의 눈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로는 심각한 길치였기에 홀로 샤본디 제도로 갈 수는 없었기에 페로나의 도움을 받았고 조로는 가장 먼저 샤본디 제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특히 쌍디에게 계속하여 이 부분을 어필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사실 샤본디 제도에 도착한 이후 타 해적단의 배에 멋대로 승선했고 출발 직전 가까스로 이 사실을 눈치채며 이 해적단의 배를 반토막 내버린 뒤 다시 샤본디 제도로 향했다는 해프닝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밀짚모자 일당은 자신들을 잡으러 온 파시피스타와 맞닥뜨렸고 조로는 파시피스타를 쉽게 베어버리며 과거보다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로는 2년간 수련을 했음에도 여전히 평소에는 허당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로는 코팅 선박 물고기를 낚으려다 나미에게 혼나거나 연분 소드를 갖고 싶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어인섬으로 향하였으나 천리가 밀짚모자 일당이 어인섬을 멸망시킨다는 예언을 하였고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조로는 곧바로 붙잡혀 투옥당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조로를 구하기 위하여 용궁성 병사들을 인질로 잡아 협상을 하였고 조로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이 어인섬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호디 해적단이 나타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압했고 조로는 사자의 노래를 사용하여 호디를 원컵 내버립니다. 그리고 네튠과 밀짚모자 해적단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조로는 이 과정에서 어인섬 최고의 검사 효조와도 맞붙었고 가볍게 승리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어인섬에 들른 이후 펑크하자드로 향했고 그곳에서 베가펑크가 만든 드래곤 13호를 만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손쉽게 드래곤 13호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키네몬과 모모노스케와 동행하게 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이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루피는 신세계에 들어섰음에도 조금은 기강이 해이해진 모습을 보였고 조로는 루피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부터 신세계라고 라고 말하였고 루피도 이후 전투를 할 때만큼은 진지하게 전투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타시기는 눈눈 열매 능력자이자 시저의 부하 모네와 대적하고 있었고 결국 모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며 모네에게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나타났고 조로는 자신이 모네를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수준 차이를 보여주며 일도류 대전류를 사용하여 모네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타시기에게 은근슬쩍 공을 돌렸고 타시기는 조로에게 자신을 하대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조로는 그야 내 아래니깐
이라고 대답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펑크하자드에서 시저를 잡아낸 이후 곧바로 도플라밍고를 잡기 위하여 드레스로자로 향합니다. 조로는 드레스로자에서 워커에게 슈스이를 도둑맞게 되었고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다행히도 슈스이를 되찾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워커를 잡긴 했으나 결국 또 길을 잃어버렸고 우여곡절 끝에 워커가 길 안내를 해주며 조로는 동료들을 잡아옵니다. 조로는 도플라밍고가 로우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도플라밍고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후지토라가 나타나게 되었고 조로는 후지토라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로가 해군 대장에게 상대가 되질 않았고 결국 조로는 후지토라에게 제지당합니다. 루피가 도플라밍고를 잡으러 가자 조로는 자신이 피카를 맡기로 결정하였고 피카가 광분하자 조로는 나로 만족하시지 소프라노 자식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삼도류 비기 1대3000 대천 3개를 사용하였고 피카를 단 한방만에 베어버리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도플라밍고의 세장이 수축하는 것을 막아섰고 후지토라, 톤타타족, 밀짚모자 일당은 힘을 합쳐 겨우 세장의 수축을 멈춰섭니다. 사부는 밀짚모자 일당에게 루피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조로는 우소과 함께 밀짚모자 일당에서 유일하게 에이스와 사보를 모두 만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루피가 도플라밍고를 쓰러뜨린 이후 캐번디시와 바르톨로메오 등은 루피의 사나이 적단이 되겠다고 말했고 루피는 지배를 싫어했기에 이를 거부하였으나 조로가 반강제로 계약을 체결시키며 비로소 밀짚모자 일당도 사나이 적단이 생겨났습니다. 조로는 드레스로자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현상금이 새롭게 갱신되었고 조로의 현상금은 3억 2천만 베리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의 라이벌 상디의 현상금이 1000만 베리 더 높게 책정되었고 상디는 조로를 무지하게 놀려댔으며 조로는 고작 1000만 베리 차이라고 정신승리를 하였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드레스로자를 떠나 조로 향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걸어서 즈니사의 다리를 등반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인간적으로 높아도 너무 높다며 투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로는 조에서 밀짚모자 일당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우섭은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뻥글 눈썹이 있잖아 그놈은 허튼 짓 안해 라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쌍디가 있는데 동료가 죽었을 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쌍디가 나미를 지키기 위하여 빅맘의 본거지인 포트랜드로 향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상디를 맹렬히 비난했지만 속으로는 상디를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로는 쌍디를 구하는 것은 루피에게 맡기고 자신은 우선 와노쿠니로 향하여 사무라이들과 접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로 향하였고 조로주로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하였고 코즈키 가문과 접촉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츠지기리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으며 와노쿠니의 국보 슈스이를 가진 사실까지 들통나며 순식간에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대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자신을 몰아가는 관리가 츠지기리 사건의 진범임을 깨달았고 곧바로 그 관리를 베어버립니다. 또한 키네몬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었고 조로는 비로소 오해를 풀게 됩니다.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밀짚모자 일당과 조우한 이후 호킨스와 대결하게 되었고 호킨스의 집집 열매 능력 때문에 승부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코즈키 가문에서는 와노쿠니의 국보 슈스이를 자신들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말했고 대신 오뎅의 검 엠마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조로도 이를 수락합니다. 조로는 코즈키 가문과 아카자야 고남자들에게 오로치의 만행을 모두 듣게 되었고 자신이 직접 오로치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로는 오로치를 만난 이후 참격을 날렸고 쿄시로가 이를 막아서며 오로치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조로는 엠마를 얻은 이후 엠마를 시험해봤고 가볍게 검을 휘둘렀을 뿐인데 절벽이 갈라져 버리는 위력을 선보였고 조로는 엠마의 위력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엠마는 사용자의 패기를 흡수해간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고 조로는 엠마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로는 히데치에게 자신의 검 화도 일문자가 와노쿠니에서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스승 역시 와노쿠니와 연관이 있는 사람임을 눈치챕니다. 또한 화도 일문자는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영구 흑도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조로는 미호크를 따라잡는 과정에서 화도 일문자를 영구 흑도로 변환시킬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와노쿠니에 집결한 이후 카이도우 빅맘 연합이 탄생하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고 조로는 아포와 잠시 맞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우여곡절 끝에 아포의 성가신 능력을 간파하였고 사자의 노래를 사용하여 아포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조로는 마르코에게 자신을 오니가시마 옥상으로 올려달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조로를 오니가시마의 옥상으로 날려버린 뒤 홀로 킹과 퀸을 상대하며 조로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조로 역시 신시대를 만들어가는 일원이라고 평가합니다. 조로가 오니가시마 옥상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빅맘 카이도우와 루피, 키드, 로우, 조로, 킬러는 대치하게 되었고 사실상 와노쿠니 전쟁에 참가하는 정상급 강자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조로는 연옥 도깨비 참수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데 성공하였으나 조로는 아직은 엔마의 힘을 제대로 개방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조금 더 수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이도우는 루피를 몰아세운 이후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루피를 죽이려 했으나 조로는 로우에게 샴블즈를 써서 자신을 루피의 앞으로 이동시켜달라고 말했고 조로는 로우의 도움을 받은 이후 곧바로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막아서며 루피를 구해줍니다. 카이도우는 엔마를 사용하는 조로를 보고 오뎅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이 정도의 고통은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말하며 록세적단과 거프, 로저의 대결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초신성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 곧바로 합동기술인 폐해를 사용하였고 조로는 이를 정통으로 맞으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큰 부상을 입은 이후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떨어져 버렸고 쌍디가 부상 입은 조로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조로에게 누가 그랬냐 라고 물으며 자신이 복수를 해줄 듯한 뉘앙스를 보였으나 조로가 빅맘과 카이도우라고 대답하자 쌍디는 이라고 말하며 조로급 강자가 당한 사실을 납득하며 복수는 루피에게 맡깁니다. 조로는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로도 자신감을 잃지는 않았고 초파에게 자신을 치료하면 2000명분의 활약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야기는 조로에게 고통을 단숨에 회복하는 대신 2배의 고통을 받는 약이 있다고 말했고 조로는 곧바로 그 약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단숨에 부상을 치료해버립니다. 킹과 퀸은 부상 입은 조로를 처리하기 위해 나타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르코가 이들을 동시에 막아서며 조로는 몸을 완전히 회복할 시간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후 쌍디와 퀸, 조로와 킹이라는 매치업이 성사되었고 조로와 쌍디는 서로에게 죽지 말라고 말한 뒤 곧바로 2-3인자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조로는 킹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수준급의 검수를 보이며 킹의 마스크를 손상시켰고 킹의 발작 버튼이 눌리게 되며 킹은 광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로는 킹과의 싸움 도중 쌍디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쌍디는 만약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면 죽여달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너를 죽이는 것은 내가 할 테니 그 전까지는 절대 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조로는 킹의 마스크를 손상시켜버린 이후 시종일관 킹에게 압도당하였고 킹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무언가 비밀이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였고 킹의 약점을 찾지 못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킹은 루나리아족이기에 불꽃이 꺼졌을 때를 공략하지 않으면 데미지 자체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조로와 킹의 대결 도중 갑자기 조로의 엠마가 폭주하기 시작하였고 엠마는 조로의 무장색 패기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가까스로 엠마를 제어한 이후 킹에게 덤벼들었으나 킹에게 데미지를 주기에는 무리였고 조로는 킹에게 패배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잠시 정신을 잃으며 과거 회상을 하기 시작하였고 와노쿠니 화도일 문자 엠마 코우시로의 연관점을 떠올리며 자신이 진정한 엠마의 주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조로는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뿜어내며 킹을 제외한 모두를 기절시켰고 킹은 조로에게 왕이라도 될 셈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렇다 선장과 친구와의 약속이 있으니깐 이라고 말하며 루피와 쿠이나를 떠올렸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킹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킹의 약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폐왕색 패기를 실은 엔마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며 킹의 마스크를 완전히 부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킹의 얼굴을 강제로 공개해버립니다. 그리고 킹은 자신의 얼굴을 본 수하들을 모조리 태워버렸고 조로는 너 도대체 무슨 종족이냐? 라고 묻습니다. 킹은 마스크가 파괴된 이후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조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조로는 킹과의 대결에서 실시간으로 성장하며 킹의 압도적인 속도마저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킹은 너는 생물로서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조로는 태생의 한계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그 말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다 라고 응수하며 무섭게 킹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최고 기술인 여망 3도령 103정 비동치극을 사용하였고 킹 역시 자신의 최고 기술인 어수 황룡왕을 충돌하였고 조로는 결국 킹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미호크를 이기는 날까지 성장하여 지옥의 왕이 되겠다고 말하였고 정신을 잃습니다. 레일리와 조로는 평행이론을 이루는 캐릭터인데 레일리의 이명이 어두울 명을 사용한 명왕이기에 조로 역시 훗날 이명이 명왕이나 여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에 조로가 지옥의 왕이 되겠다는 말을 한 것은 레일리와 같은 길을 걷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잃은 조로의 꿈속에 대낮을 휘두르는 사신이 나타났고 조로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조로의 몸 상태가 매우 위태롭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조로는 정신을 잃은 이후 일주일이 지난 뒤 정신을 차렸고 곧바로 술을 마시며 연애를 즐깁니다. 그리고 조로는 크로스길드 창설 소식을 접했고 미호크가 버기의 밑으로 들어갔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현실 부정을 하며 미호크가 버기의 수하가 될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호크는 버기의 수하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버기가 미호크의 수하에 가깝기에 이는 조로의 예측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는 킹을 잡아낸 이후 현상금이 상승하였고 조로의 새로운 현상금은 11억 1110만 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디는 이번에는 현상금이 10억 3200만 베리로 책정되었기에 조로는 일전에 상디가 자신을 놀렸던 것을 기억하며 곧바로 상디를 놀려대며 복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모모노스케는 와노쿠니 전쟁이 끝난 이후 조로에게 자신에게 검수를 알려달라고 말했으나 조로는 암묵적으로 이를 거부하며 와노쿠니를 떠나갑니다. 루피는 와노쿠니를 빠져나온 이후 자신의 꿈을 동료들에게 말해주었고 조로만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로는 극장판 스탬피드에서 후지토라와 충돌하였고 후지토라와 어느정도 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보다 확실히 강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후지토라의 운석을 겨우 배웠는데 미호크는 후지토라의 운석을 평타 한 방만으로 깍두기 썰듯이 써는 모습을 연출하며 여전히 세계 최강의 벽은 높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조로는 크로커다일과도 맞붙었으며 우리 선장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조로가 크로커다일에게 닿지조차 못하였습니다. 조로는 필름 레드에도 출연했으며 이때 옷을 초록색으로 맞춰 입었습니다. 초록색은 조로를 상징하는 색깔로 아마 조로의 머리가 초록색이기에 조로를 성장하는 색이 초록색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로의 별명에는 초록색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미역머리, 초록 말미잘, 녹색 카이도우, 녹색 도깨비, 미역검사 등이 있습니다. 조로는 진지하고 냉철한 성격을 가졌으나 평소에는 조금은 엉뚱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전투에 돌입하면 그 누구보다 냉철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로는 원피스에서 가장 간지나는 캐릭터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조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조로는 원피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 중 한 명으로 공식 인기 투표에서 늘 2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로우에게 밀리는 추세로 결국 로우에게 2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누르끼끼 유튜브에서 실시한 인기 투표에서는 늘 1위를 차지하였으며 루피, 거프, 샹크스, 쌍디 등 걸출한 캐릭터들을 모조리 꺾었습니다. 조로는 아직까지 친부모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조로는 와노쿠니의 혈통을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로의 먼 조상에는 조이보이의 동료이자 전설적인 검사 류마가 있을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조로는 전용 부금이 여럿 존재하는 인물로 주로 조로가 적을 마무리 지을 때 조로의 전용 부금이 흘러나옵니다. 오다 작가님은 조로가 밀짚모자 일당 내에서 50m 주파 속도가 4위라고 밝혔으며 조로의 순위가 낮은 이유는 조로가 느려서가 아닌 고작 50m를 달리면서도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로는 은근히 여자와 많이 엮이는 인기남이며 현재까지 히오리, 타시기, 쿠이나, 페로나 등과 엮여왔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라는 목표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이기에 늘 철벽을 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